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 경제성장의 조건의 저자 최남수입니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을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그동안 노동과 자본을 집중적으로 동원해서 선진국 경제를 뒤따라하는 모방형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실현된 것이 눈 떠보니 선진국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추격 경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성장 포화의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자원을 양적으로 늘려서 경제의 체격을 키워오던 단계는 지나간 것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10가지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언은 경제성장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경제사회 전반의 생산성, 즉 총요소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뜻하는 한국 경제의 총요소 생산성은 다른 선진국의 67% 수준에 머물러 성장의 발목을 잡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을 올리지 않으면 경제가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생산성 제고에 올인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감지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는 길을 저촉할 뿐입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가 생산성 제고를 위한 그랜드 플랜을 내놓아야 하며, 여기에는 신성장 동력 확보, 규제 개혁, 인적 자본 확충, 사회적 자본 강화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언입니다. 자본과 노동 등 생산 요소의 투입에만 의존해온 한국 경제의 양적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경제의 질적 대전환이 수반돼야 성장에 다시 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경제의 덩치에 집중해온 데서 체질을 구조적으로 바꾸는 쪽으로 사고와 실행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과학기술 수준의 제고, 창조적 인재 배출, 환경보호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성장은 물론 국민의 행복 수준 향상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질적 성장으로의 대전환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다른 나라를 뒤쫓는 추격형 성장에서 스스로의 성장 경로를 개척해가는 퍼스트 무버형 성장의 길로 들어서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제안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의 산업정책 대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미래의 선도형 산업 기반을 구축해 나갈 산업정책 3.0을 구체화해서 이를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의 산업정책 1.0은 공업발전법의 틀 아래 개별 산업의 업종별 혁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외환위기 이전까지 시행됐습니다. 이에 비해 산업정책 2.0은 외환위기 이후에 본격화됐는데, 특정 업종을 돕기보다는 산업발전법 체제에서 산업발전의 기초가 되는 기술, 투자, 인력, 금융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격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종래의 산업정책은 실효성을 상실했습니다. 이제 한국경제는 컨설팅 기업 맥킨지가 얘기한 대로 산업 구조와 비즈니스 모델 개편 등을 통한 제3의 성장 커브에 올라타기 위해서 인공지능 등 퍼스트 무버 산업을 창출할 산업정책 3.0을 추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산발적인 정책보다는 미래 산업의 큰 그림을 그린 종합대책이 기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제언입니다. 진보의 왼손과 보수의 오른손을 모두 쓰는 실용적인 양손잡이 경제가 필요합니다. 보수와 진보가 서로 적대시하는 대치전선을 형성하고 있지만, 국내의 사례를 보면 필요할 경우 보수 정부도 진보에 큰 정부식 접근에 나섰고, 진보도 시장경제 확충 등 보수적 정책을 활용해 진보와 보수가 서로 상대측 정책을 넘나드는 양손잡이 접근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 주권 정부를 내건 만큼 진영이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고 실용적인 양손잡이 경제를 펼쳐주길 바랍니다. 이는 복지를 두텁게 해 골고루 잘 새는 사회를 실현해가면서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성장의 불을 재점화하는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또 산업 현장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면서 기업을 바라보는 긍정적 시선에 대한 대타협도 같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기업을 성장의 주역으로 인정하고 마음껏 뛸 수 있게 해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대신 기업은 성장의 열매를 근로자, 거래기업, 고객,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공유하는 낙수 효과를 복원하는 데 협조해야 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제언입니다. 경제성장의 회복과 국민의 행복 도착을 위해 사회 통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국내외 연구 결과를 보면 정치가 갈등을 유발하기보다는 협치를 하고 사회적 신뢰도가 높을수록 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통합이 잘 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국민의 행복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가 분열된 상태에서는 경제성장도 국민 행복도 실현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서로를 악으로 규정하는 한 밝은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고 협력과 인류애를 가능하게 할 사랑도 갖지 못한다는 마사 누스바움의 말이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제언입니다. 환경훼손이 인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그린 성장 전략에 한국 경제도 탑승해야 합니다. 한국은 기후 악당으로 불린 만큼 고탄소 배출 국가이고 그만큼 기후변화 등 환경 악화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제 종전처럼 환경을 훼손하는 방식의 성장은 불가능한 만큼 성장과 환경을 조화시키는 그린 성장 전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저탄소 시장이 확대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친환경 전략은 성장의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그린 성장이 뒤처진 만큼 여기에 절박한 집중력이 쏟아 부어져야 합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제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경제와 기업 경영의 새로운 핵심축으로 부상한 ESG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높은 제조업 비중,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ESG 정책의 속도 조절을 요구해 왔습니다. 문제는 기업들의 기후변화 대응과 ESG 경영의 수준이 글로벌 흐름에 크게 뒤처져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다 ESG는 국제 규범화하는 추세여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잘 대응하는 게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재명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ESG 경영이 글로벌 수준으로 올라가도록 이를 재촉하고 유도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합니다. ESG는 기업의 밸류업은 물론 새로운 경제 성장의 지평을 여는 거시적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제언입니다. 규제 완화 얘기입니다. 규제 완화는 어느 정도는 깃발을 들었지만 실질적인 열매를 맺지 못해온 만큼 발상을 뛰어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중 하나로 규제 완화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의 당사자인 민간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공표하는 것을 정례화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이 매년 행정당국의 규제 완화 의지와 실행 정도를 기업을 대상으로 익명으로 평가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아홉 번째 제언입니다. 기업가형 정부와 기업 시민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기업가형 정부는 정부가 상대적으로 단기관점을 가진 기업보다 위험이 큰 혁신 투자에 나설 수 있는 만큼 민간이 떠안으려 하지 않는 위험을 감수하고 시장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철도에서부터 인터넷, GPS, 나노기술, 제약에 이르기까지의 기술이 정부 지원으로 개발되고 상업화됐습니다. 기업 시민은 기업이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전통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인 시민처럼 사회를 향해 법적, 윤리적, 경제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주주만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모두를 존중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하라는 요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제언입니다. 이 책은 제 저서는 한국 사회에서의 소득 및 자산 불평등 문제를 진단하면서 양극화 심화가 가져오는 부정적 영향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양극화 심화는 그 자체로 사회 통합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대외 의존도 심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계 소비 성향이 낮은 부유층에 부가 쏠림으로써 국내 총소비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경제 성장 동력이 약화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부의 불평등으로 국내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불평등 완화는 그 자체로도 필요한 일이지만 성장, 회복 등을 위해 추진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재명 정부 경제 성장의 조건, 제 저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